야사시 TV.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 그러니까 교육 현장을 혁파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심을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느냐. 아니,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네. 한국이 네네. 뭐 정부나 지방정부나 뭐 교육당국이 정말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능력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한국 진짜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더 얻은 게 지금 40조, 50조예요 매번.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줬으니까 많이 걷어갔죠. 아니 그것도 있지만 한국 경제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잘 들어가고 수출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부담시키는 옛날 50년대 방식을 지금까지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야구 선수들을 키워줘야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좀 인기 종목이라 괜찮은데 비인기 종목 가면요. 더 열악하죠. 맞아요. 더 열악한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호가 아버지가 이정범이라는 걸출한 사람 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아들이어서 야구를 한다. 끝!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정호 같은 친구들이 여럿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또래에서. 근데 바람의 손주가 야구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다 기분 좋고 박수 치면 다른 제2, 제3의 이정호도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일본에 보니까 고시엔 대회에 또 그 제일 교포들 또뭐 가끔 아주 승리도 네, 좋은 성적도 그리고 이제 뭐 NHK에서 생중계를 하는데 보니까 한국어로 된 교가를 부르는 거 그런 것들 보면서 이 현해탄 너머에도 지금 야구를 이렇게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는데 하물며 이 고국에서도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 제대로 아까 말했듯이 정서적으로도 상처당하고 또 잘못된 제도 때문에 희생되고 또 감독이 욕을 먹는 걸로 저는 제보를 받고 왔는데 알고 보니 또 감독이 또 하소연할 것도 있네요. 어떨 때는 감독이 갑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이를테면 재단하고 관계 이럴 때는 의리잖아요. 철저히 의리네. 그리고 팔이 목숨이고. 그게 제일 불안한 게 사실 어디 가갖고 아까 뭐 공무원 하면 쭉 나오면 연금 나오고 뭐 이게 다 되잖아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려면요. 이거 진짜 피 말려요. 그럼요. 언제 날아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올해 성적 안 좋으면 내년에 못 보는 거네. 아니 그리고 각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인인데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뭐 가장이든 어떻든 간에 식구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년부터 내가 수입이 한 푼도 없을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야구인들도요 사실은 뭐 공제회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정도 역사되면 벌써 만들어야 돼요. 하고요. 안전망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거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막고 있는 거예요. 메이저리그하고 일본 같은 경우 선수 노조가 그냥 슈퍼갑이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연금 제도가 워낙 잘 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연금 제도도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한화 이글스가 또 부동의 꼴찌인데 그래도 저 좋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감독이요. 하주석 같은 선수가 그래도 하나에서는 좀 에이스인데 주장이고 주기적으로 쉬게 하더라고요. 그 수베로 감독의 아마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미국 방식인 것 같아요. 일정하게 몇 게임 뛰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나간다. 일단 오래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 안목에서 선수를 배려도 하고 옛날 팀의 사정도 또 고려를 옛날 식이면 건방지게 꼴찌가 이거 다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 목숨이 그렇죠.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적 떨어지면 감독부터 자르는데 국내 프로 출신의 감독들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못하죠. 떨려서 못할 거예요. 기자 등살에도 못 살겠지만 하여튼 뭐 주문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못 살아요. 그리고 감독이 되면 뭐 저도 이제 주변에 감독 많이 모셔봤지만 죽어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데 그 밤에 암 생긴다고. 그 끝나면 자동차로 이동을 해요. 그 차에 누가 타냐면 수석코치 감독 타요. 나머지 버스로 이동하고. 그러면 그거 타고 가면서 그 다음날 피차 야수도 누구 돌아가는 걸 다 얘기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밤새 달려도 뒤에서 한 잔 못 재 감독들. 이것도 느끼네요. 그렇다고. 네, 하여튼 오늘 특별한 인터뷰에 응해주시는지 오총장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한민국 야구가 좀 거듭나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 또 다른 각도에서 진단해 주신 분들의 말을 좀 소중히 담아서 요번에 요코하마 참사 이후에 저는 김응용 감독 인터뷰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야구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뭔가 다른 멘트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지금 뭐 내가 우리 자부총장님한테 또 질문할 게 하나 있어서 끊어지지 않지만 네. 그 과거에 우리 야구를 먼저 했던 선배들이 고생하는 건 맞아요. 근데 프로야구 선수 출신 없습니다. 그렇죠. 못 해보셨죠? 세대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프트볼 연맹이 회장이 바뀌었어요. 김웅영 감독이 하다가 그 몇 년 사이에 야구인들 다 나왔습니다. 거기서 퇴보되고 뭐 심판위원장 뭐 이런 사람 하나도 거기 없어요. 다 야구 안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행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소프트볼 옆에서 다 엘리트 야구로 다 관리를 하는데 누가 현장을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요. 이게 인권운동, 사회운동 하니까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위기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비난받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경찰 혁신위원회, 경찰 개혁 자문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위원회 이름이 혁신위원회, 개혁위원회, 그다음에 뭐 보훈혁신위원회, 국가보훈처, 뭐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뭐 이런 식의 위원회를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KBO 혁신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구인하고 저처럼 상식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KBO 장부부터 해가지고요, 역사 지금 뭐 정말 야 이거 임대 사업은 제대로 하냐부터 총재실이 왜 이렇게 넓어? 예를 들면 중요한 말씀. 이건 정말 박물관은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봤죠. 그래서 아니 진짜 정말 야구인을 위한 공간이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한된 자원만 가지고도. 그리고 우리 야구 부흥시킬 수 있고 탤런트가 있잖아요.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걸 잘 배합을 못하고 양성을 못하고 이래서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 선배나 후배들이 지금 저도 야구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애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 밥그릇도 작아요. 좀 큰 밥그릇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큰 밥그릇을 만들어 놓고 싸워야지. 그렇게밖에 환경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야구가 다시 도약을 하려면 아까 그 말씀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따로 물어봐야 될 게 과연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가 만약에 프로에 가서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조항이 되게 까다롭고 뭐 코에다 가면 코 고는 식으로 다 이렇게 못 가고 제재가 많단 말이에요. 원칙대로 가면 괜찮지만 근데 여기서 위반하고 가면 다 한국 못 와요. 이런 거 봤을 때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될 어떤 그런 그런 유념해야 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울시 교육청 같은 데서 그 체육 선수들을 위한 교재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한민국도 이미 선진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나라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중학생만 되더라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요. 임단협, 임금단체 협상을 가르쳐줘요. 실제로 역할극 같은 걸 시켜요. 해봐야지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상도 해보고 최저임금이 얼마고 최저임금을 안 받으면 안 된다. 그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줘야 되고 임금은 14일 내에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뭐 여성의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생리휴가인데 생리휴가를 안 보내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벌금 500만 원 정찰제로 나와요. 하루 안 보내도. 이런 것들을 아는 노동자와 모르는 노동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개인이 무슨 포털 검색해서 무슨 과열해서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책임 있는 기관에서 대한체육회, KBO, 뭐 서울시 교육청 이런 데서 매뉴얼을 딱 만들어가지고 알기 쉽게 그림과 함께 그걸 설명해 줘야죠. 학부모들한테도 아이를 체육을 시키는 학부모들이 꼭 읽어야 될 교재 같은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로만 나왔던 얘기고. 아니, 그래야 아까 하라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든 뭐 고용노동부 있잖아요. 노동부에서 만들든 그 책임 있는 기관은 많은데 아무도 관심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고 그것들을 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 저는 반드시 한국 야구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야구가 정말 국민 스포츠로 거듭날 수 그게 만들어지면 쉽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프로야구 선수는 오래 해야 된다. 네. 롱런할 수 있어요. 그게 만들어지면. 지금 너무 단명하는 선수도 많고 또 그렇죠. 소모품 같아요. 네. 일단 뭐 이렇게 나사 하나 빼가지고 끼고 쉽게 저희들 할 때는 라면에 비유했어요. 너는 네 식품이니까 값어치 나가게 하면 이게 포장이 돼서 비싸고 안 그러면 그냥 간다 이렇게. 그럼 선배 스포츠인들 야구인들이 또 할 일을 못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리고 사실은 반성해야 되네. 그런 거를 면전에 나가서 타협했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야구 역사에서 거기서 당당하게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게 선동열, 최동원이 붙어가지고 무승부로 갔다 이런 거 이 얘기 이제 하지 않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정말 선동열 최동원을 죽여버리는 거고 비인간적인 경기. 그럼요. 반인권적인, 반노동적인.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절대 안 그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수들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도 좀 쉬어주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납니다. 사람은 더더욱 말할 수 없죠. 네. 하여튼 이 여러 가지 면들 통렬한 진짜 성찰 각고의 노력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 야구가 도약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오청영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만. 네, 한마디만. 이거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야,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는 뭐냐면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한국야구위원회, KBO 혁신위원회를 야구인과 우리 야구 팬들이 공동으로 해서 한번 만들자. 당장 추진합시다. 네, 그래서 한국야구위원회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자. 이게 우리가 한 해에 144게임이 맞는지, 이 경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상식선에서 한번 새로운 야구를 만들어보자. 왜냐면, 그래서 창피하지 않은 회의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당장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